안녕하세요. 임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건 중에 이혼과 맞물렸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회생 신청 직전에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을 하실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셔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채무자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이에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어린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오다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새벽에 짐을 챙겨 급히 집을 나오게 되었고, 전 배우자는 이후 채무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전 배우자의 주장대로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송달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주고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걸 공시송달이라 하고, 내가 그 소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도 합니다. 자, 법원에서 나온 보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전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이혼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유를 설명할 것. 회생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무조건 이 이혼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될 걸 안 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명의로 어떤 재산을 넘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율마로에서는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자, 채무자는 과거 약 5년 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 거주지 근처 가족상담센터에 방문하여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내역이 있었고, 이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족상담센터로부터 채무자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채무자가 약 5년 전 집을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였고요. 채무자는 이후 전 배우자가 주소지를 알고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전입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초본상 주소지가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말소 이렇게 되어 있었던 바, 채무자의 과거 주소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근거 자료로 해서 전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이혼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판사님이든 회생위원이든 납득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와 소명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정 권고, 채무자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있었다면 그 여부를 진술할 것. 재산 분할할 대상이 있었다 하면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5대5로 분배를 하거나 6대4든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였고요. 자, 율말에서는 이렇게 소명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 당시에 두 사람 명의로 소유했던 재산이 없었고, 이에 따라 분할할 재산이 없어서 판결문 내용에도 재산 분할 내용이 없었음을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재산 분할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만일 재산 분할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무엇이든 있었더라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졌을 거고, 왜 그 재산을 상대방에게 명의 이전을 했는지, 또는 5대5가 아닌 다른 비율로 분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 전에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런 이혼 절차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신 분들은 꼭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회생 신청을 하면은 한 6, 7개월 걸리죠. 그러나 이 사건은 회생법원으로부터 딱 한 번 보정 권고를 거친 결과 4개월 만에 변제율 약 22%로 개시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의뢰인분이 저희 율마로에서 최초 상담을 받을 때부터 가정폭력 사실을 털어놓으시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의 기억이 당사자분께는 평생 지울 수 없었던 트라우마하고 남아있었을 건데요. 율마로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최대한 채무자의 마음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고 결과도 더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세 가지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만약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한 절차로 이혼하신 분들은 꼭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도산 전문 변호사나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혼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위장위헌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산 분할했던 그 금액 자체를 다시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